여기서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장에 좋은 식이섬유가 예, 장에 좋다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에 좋은 풀, 약초 하나만 그 약초라기보다도 우리가 많지만 먹는 하나만 우리가 먹는 것이 다 좋다. 다 약초죠. 특히 식이섬유죠. 음. 쉽게 말해 우리가 70년대 말까지만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양학적으로 이제 영양학이 발달 안 됐을 때죠. 그때만 해도 이제 부드러운 걸 선호했기 때문에 다 깎아냈죠, 껍질을. 근데 식이섬유는 대부분들이 곡물이라든가 식물이 야채 껍질에 많잖아요. 쉽게 말해 식이섬유 잘 소화도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해 식물 까끌까끌한 식물 그 조직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장내에 있는 어떤 그 노폐물을 흡착을 해서 밖으로 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다 깎아내서 먹었는데 지금이 이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야채라든가 특히 뭐 채소 뭐 과일을 먹더라도 이렇게 껍질까지 먹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현미밥을 먹는 것도 그러죠. 도움이 되네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도 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 못하는 게, 또 예를 들어서 뭐라 하더라, 아무튼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잡곡 먹어서 안 좋은 경우도 많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나 예. 잡곡을 먹으면은 예.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잡곡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그걸로 인해서 너무 그 칼륨 섭취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소화불량, 소화가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 쌀도 이왕이면 현미쌀 먹는다든가 특히 야채를 많이 먹는다든가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 준 게 좋죠. 그러면 그리고 예. 고기 먹을 때 우리 상추 싸 먹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상추는 매번 싸 먹으니까 네. 거기에 강추하고 싶은 야채 들기름? 들기름. 그러죠. 그 이제 오늘 잘 됐다 그 이야기 하면 되겠다. 제가 그 참 뭐 생각은 이제 우리가 오메가3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오메가3를 쉽게 말해서 먹는 이유가 너무 육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혈행 이제 개선 때문에 먹는 건데, 그 지방도 오메가3도 지방 종류인데 좋은 지방이죠. 쉽게 말해서. 한데 그 우리가 필요한 지방 중에는 필수 지방산이 오메가3가 있고 대표적인 오메가6가 있어요. 오메가3는 이제 식물성 그 기름에 많이 들어가 있고 오메가6는 동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요즘 육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오메가3하고 오메가6, 3과 6이죠. 오메가3와 6가 둘 다 필수 지방산인데 그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그래서 가장 이상화된 1대1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 식습관이 거의 1대15, 1대20까지 이제 벌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이 1이랑 오메가6가 20까지 늘어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통 식단이 거의 1대1에서 1대5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맥시멈 1대6까지는 그러니까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을 그 이상적인 몸에 이상을 해치지 않는 그런 비율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먹다 보니까 그 비율이 깨진 거죠.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이 1대20까지 깨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부족해서 오메가3를 이제 외부적으로 지금 그 알약을 사다가 지금 먹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오메가3 먹고 나서 되게 막 설사가 안 좋은 분들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미 비율이 맞은 건데 오메가3 자기가 좋다 그러니까 막 먹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설사라고 이런 건데, 문제는 오메가3과 오메가6이 1대 한 6 이내로 비율이 적정 비율이면 상관이 없는데 둘 다 필수 지방산이니까. 그런데 오메가6가 갑자기 많아지면 그 오메가6가 그때부터 도구로 작용해요. 그 염증을 일으킨다든가 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든가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든가. 그래서 이제 오메가3를 인위적으로 먹어주는데, 오메가3가 가장 많은 게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생선에서 나오지 않나요? 들깨에서도 나고 생선에서도 이제 연어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식물성 그런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감독 이런 말을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그 고기를 많이 못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기름중 참기름을 많이 먹는 게, 참기름 오메가6 성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이 참 현명했던 것 같아.
나물 같은 거 먹을 때는 오메가6 참기름을 먹었죠. 아니, 우리나라 언어가 재밌는 게 우리나라 말들 중에서 진짜 좋은 거 다 참자가 들어갑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조상들 생각했을 때 뭡니까 기름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참을 기름이다. 나무 중에 쭉쭉빵빵 가구 만들 중에 참나무다. 사람도 정말 진실한 사람 참나무 그렇잖아요. 새 중에서는 뭔 새입니까? 참새 좀 빗나가긴 한데. 아니요. 근데 우리가 참새를 무시하더만. 이게 제가 물어봐요 이제. 참새가 왜 참새인 줄 아냐 하면 모르지 사람들이. 왜 참새다. 그래. 참새다. 내가 그래한테 이게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랬더만 그 중국이 이제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화 시키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잖아요. 막 그 중에 하나가 참새 소통령을 내렸더만. 이제 EBS 다큐멘터리 한번 해주더라고. 그랬는데 왜 나라를 먹어치우니까 인민의 식량을 먹어치우는 적이다 그래서 참새 소통령을 내렸더만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농사가 안 된 거예요. 3년 정도 지나니까 알잖아요. 알고 보니까 참새들이 먹는 나락보다도 벌레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데 그 참새를 다 잡아버리니까 농사가 벌레 때문에 안 된 거죠. 근데 조상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왜 왔다간 새든 철새, 그죠? 정치인도 철새 정치인 하듯이 철새인데 참새만큼 1년 살짝 가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락도 우리 뭐 나락도 뭐 이렇게 먹기도 하지만은 조상들이 봤을 때는 참 고마운 새죠. 그 벌레를 잡아주는. 그래서 참새다. 그래서 이제 기름 중에서도 조상들 생각했을 때는 가장 고소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어떤 미네랄도 그 동물성 지방도 보충해준 기름이 참기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참기름에서 참기름이 그때 좋았는데 지금은 육식을 너무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이 가까운 거 같죠. 그러나 조상님들은 이제 그 체험 지혜로 알았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우리 조상님도 지식 어떻게 따라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조상님들이 저는 지금도 놀란 게 우리가 내장탕이라든가 순대국밥 가면 꼭 들깨가루 주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고깃집 가면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이제 참기름을 선호를 했었는데 네. 참 또 깻가루 선호를 그죠? 했었는데 예.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다 들깨가루. 들깨가루가 그러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알기 전에도 우리가 고깃집 가고 우리가 소금장을 줄 때 요새는 막 수입산 참기름 섞어서 주는데 예전에 원래는 들기름에다 줬잖아. 소금장을 들기름에다 줬잖아요. 그래서 원래 솜장 만들 때는 들기름에다 만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꼭 강의할 때 그래요. 저도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워낙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들기를 많이 활용해라. 그래서 이제 고기 먹을 때 꼭 들기름에다 찍어가지고 소금을 톡 찍어 먹는다든가 이왕이면 야채에다 싸 먹는다든가 그 쌈장 만들 때 들깨가루 갈아가지고 들깨가루랑 그 장하고 섞어가지고 만든다든가 또 고기 먹을 때도 또 들깨를 꼭 이렇게 들깨가루를 묻혀서 먹는다든가 그렇게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 약간 틀리다는 것을 느낀 점이 요즘 내가 이제 유기견 아이들 돌보니까 운동량이 어마어마해.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고기를 안 먹고 버티지를 못해. 누가? 내가. 아 형님이.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를 먹어주는데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보면 못 느꼈던 게 전에는 고기를 안 먹어도 된다고 우리 나는 알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줄 알고 채식 위주를 했었는데 운동량이 늘어나고 힘드니까 몸이 알아서 먹게 되고 먹으면 또 힘이 나서 일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또 그런 것을 땡길 때 좀 받아줘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것도 연구해봐야 되는데 그 채식주의자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습관인 것도 같고 우리 고기 먹는 것도 또 그것도 몸에 맞으니까 채식주의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왕 우리가 그 고기를 또 좋아하고 하면 안 먹을 수 없는데 이왕 먹을 거 좀 현명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을. 그리고 또 이제 채식주의자라 해도 그래도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통해서 많이 단백질 섭취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기를 좀 꺼리신 분들은 그래서 콩이라든가 두부라든가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라도 이렇게 많이 섭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그런데 아마 그게 이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데 윗속에서 얼마나 오래 존재하면서 영양을 공급하느냐 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식물성 단백질만 먹을 네. 경우에는 네. 그게 이제 자주 채워줘야 되는 그죠. 조금 고기를 먹으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먹고 좀 더 인터벌이 긴 거. 그걸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이 동양인과 서양인 제가 여행을 좋아하잖아. 다녀보면 우리 동양인들은 저를 포함 저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오래 못 있습니다. 그 온숭이들은 채식하잖아요. 바나나 먹고 끊임없이 돌아다니잖아. 우리 어렸을 땐 그 생각 안 나면 지금이야 이제 그 기차가 그냥 좌석제잖아. 어르신 기차 타면 일단 문 앞에 한번 앉잖아. 뚫렸뚫렸 뚫려 쑥 움직이잖아. 거의 먹다 뚫려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 가만히. 예, 가만히 못 있고.